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아파트 분양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힐스테이트 선화타워 YG가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갑천 1블록 힐스테이트 트리플시티에 이어서 분양을 하는데요. 현대건설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북명동에서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안지구에서의 분양은 있었는데요. 아파트로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건 처음으로 보입니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 Y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51세대가 지어집니다. 5개 동으로 지어지고요. 최고 층수 49층, 상업지역에서 지어지다 보니까 49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9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고요. 19일날 특별 공급, 20일날 1순위, 21일 2순위인데요. 아마도 2순위까지 넘어가겠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워낙에 미분양이라든가 미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분양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대도 아주 저렴하지 않으면 갑천 이블럭처럼 저렴한 것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몰리겠지만은 그것과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라는 인식이 공공분양이 워낙에 좀 저렴하다 보니까 기준이 그쪽에 맞춰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 힐스테이트 선화 더 YG 같은 경우는 입지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전은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세대주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상만 되면 1순위가 가능하고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자격을 받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건 노부모 부양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득 자산 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특별공급 중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만 소득하고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가점제 당첨자가 2년간 가점제 안 되다 보니까 추첨제를 넣으셔야 되고요. 경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전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추첨에서도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이 우선 75% 우선 가져가다 보니까 1주택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확률이 떨어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경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조건으로 6개월, 현재는 6개월, 법이 바뀌어서 이제 2년으로 바뀌게 되겠죠. 2년 내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처분 조건으로 안 하고도 요즘 워낙에 경쟁률이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처분 조건을 하지 않고 청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인데요. 최대 3년이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49층으로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년 이후에 가능하겠죠. 공급 세대수 보면요. 총 851세대입니다. 타입은 84, 105, 108, 149, 162, 174로 나뉘어지는데요. 84가 가장 많이 지어집니다. 629세대가 지어지고 85 초과분은 222세대입니다. 통장 예치금은 85 이하, 84 같은 경우는 25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105, 109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7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149, 162, 174 같이 테라스 세대를 청약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통장에 예치금이 1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34평, 35평으로 분양이 되고요. 105, 108 같은 경우는 44평, 45평으로 분양이 됩니다. 일반 공급이 496세대고요. 특별 공급이 355세대입니다. 분양 가격 보겠습니다. 5억 후반대로 84가 가격이 나왔습니다. 좀 특이하게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라인별로, 동별로 가격대를 좀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 층별로도 다르고, 동별로, 라인별로도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보이는 것은 401동과 402동 4호 라인입니다. 84A 중에 401동, 402동 4호 라인이 5억 8,200만원으로 84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보였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7,800만원, 84C가 5억 7,900만원, 84D가 5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8억 1,400만원 나왔는데요. 테라스 세대인 149, 162, 174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평당가로 보시면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평당 1650만원 내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이 가장 적은 1634만원 나왔고요. 최고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84C가 1640만원, 84D가 1650만원 나왔고요.
그리고 10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815만원, 108 같은 경우는 1816만원 나왔습니다. 평당가로만 본다면 최근에 분양했던 전산더샵 LF에 비해서는 한 200 중반 정도가 낮은 편이긴 한데요. 입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힐스테이트 서나타 YG는 계약 후부터 입주까지 한 4년 1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4회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5회차 중도금이 도래하기 전에 2026년 1월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가격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붙을까 아니면 마피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자전 아파트 분양가 보시면요, 인근 지금 선화동 주상복합들이 지어지고 있는 곳들 중에 3군데가 이미 분양을 했고 2군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채 스카이인 1차가 가장 먼저 분양을 했는데요. 당시에 4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평당 1,4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평당가로도 한 260,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신더슈 리저브가 4억 7,900만원, 하늘채 스카이엔 2차가 작년 12월에 분양을 했는데 5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하고 한 6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확장 비용 보면요, 대전에서 처음으로 힐스테이트 서나더 YG가 3천만원대를 기록했습니다. 3,300만원으로 굉장히 높은 확장 비용 보였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확장 비용이 비싸진 가장 큰 이유는 발코니가 많다 보니까 발코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확장 비용이 확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4 기준으로 대전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던 도안 5mm 트리쉐이드가 6억 7,500만원인데 이거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분양 아파트 최저 가점 보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미분양과 미계약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서나더 YG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3가지를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2년간 제공하는데 이걸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연계를 시켜주면서 연계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키즈케어 서비스라든가 음식물 배출 대행 서비스 같은 거는 좀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내에 대치놀이 학원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대치놀이라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서초권 인근에 대치놀이라는 이름으로 학원들 조성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중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학원을 이용한다는 거는 학부모 마음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제 걱정되겠죠.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대치놀이라는 곳도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다 보니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명히 빼겠죠. 그리고 얼마나 높은 수준의 강사를 보유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갖고 성공 여부가 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둔산동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고 둔산동 학원가들이 대부분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발생해서 경쟁에서 좀 밀리게 되면 또 없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으로 청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걱정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천장고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모델하우스 직접 가서 봤는데요. 천장고가 2.6m로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인데 하늘채 스카이인 1차, 2차, 한신더유 리저브 같은 경우가 천장고가 2.4m였던 거에 비해서 20cm가 높아졌다 보니까 굉장히 높았고요. 또 하나는 발코니 면적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에 물론 확장 비용은 비싸긴 하지만은 전용 면적으로 한 5평에서 6평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2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봤을 때는 힐스테이트 서나더 YG는 굉장히 좀 좋게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고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이제 입지의 차이를 내부 시설의 차이로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주차도 세대당 1.5일대로 그 인근의 하늘채 1차, 2차, 3차의 1.3대에 비해서는 좀 넉넉한 편입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요, 여기가 이쪽이 하늘채 1차고요. 이쪽이 하늘채 3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 가로 건너서 신세계 밀리프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단지들의 뷰가 건물 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403동과 404동의 일부 동에서만 보이는 시티뷰가 가능한 세대가 많지 않다는 건 단점으로 보이고요. 총 49층으로 지어집니다. 4층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층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상업시설들이 1, 2층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상복합의 장점이죠. 장점들을 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는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커뮤니티가 대부분 뭐 요 아파트 커뮤니티 대부분 들어가 있었고요. 커뮤니티 위치가 조금 이제 세분화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입별 구조를 좀 보시면요. 우선 84A 타입이 386세대로 가장 많이 지어집니다. 3베이로 지어지는데요. 한국의 특성에서는 3베이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는데, 동양에 가까운 남동향과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가장 비싼 단지는 401동 4호 라인과 402동 4호 라인이 가장 가격이 비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코니, 옆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확장하면서 확장 비용이 늘어나긴 하지만은 전용 면적이 늘어나는 건 장점이겠죠. 다음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은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인데요. 4베이로 구성이 됩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발코니 부분을 확장해서 드레스룸을 크게 갖추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향이 나쁘지 않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이제 앞에가 거의 49층으로 이루어지는 건물이다 보니까 좀 고층인 경우에는 일조가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저층 같은 경우는 일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4C 타입입니다. 거실과 안방에서 CCTV가 뻥 뚫려서 보이는 거고요. 타워형으로 건축이 됩니다. 드레스룸이 여기도 굉장히 크게 위치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뭐 침실 1과 2에서도 CCTV가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망면에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84D 타입은 서양에 가까운 남서향입니다. 여기도 시티뷰가 그냥 뻥 뚫려 있는 모습이고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넓은 전용 면적이 생겼고요. 이쪽에 있는 발코니가 확장되면서 안방이 굉장히 넓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향은 좋지 않지만은 4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가림이 없다는 거에는 장점으로 보입니다. 105 타입입니다. 105 타입 보시면 거실과 안방 같은 경우가 정남향에 좀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뭐 타입별로 좀 틀리긴 하는데 안방과 거실이 거의 남향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도 발코니 부분 확장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용 면적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4베이라고 보셔야겠죠. 10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05제곱미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돌출 발코니가 있습니다. 돌출 발코니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 나머지 타입들은 한번 직접 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보시면 힐스테이트 선화더 YG 같은 경우는 중앙역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도보로 한 15분 정도, 빠른 걸음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초등학교 선화초입니다. 선화초등학교로 가다 보니까 뭐 거리가 가깝지는 않지만 아주 멀지도 않습니다. 인근의 주거단지들, 주상복합들이 많이 건축되면서 주거 환경은 싹 바뀔 것으로 보이고, 남중들은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중, 보문중 같은 경우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여중은 충남여중과 호스톤 여중인데 조금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좀 많습니다. 선화의 2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를 끝냈기 때문에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행 1구역이라든가 삼성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구도심, 원도심이 전체적으로 주거단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 힐스테이트 선화더 YG의 입장에서도 주거 입지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역세권 지구하고 그리고 선화 도심융합특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배후단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천이 있긴 하지만은 하늘채 스카이엔으로 인해서 대전 천변뷰가 가능한 세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거단지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 확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거 환경이 바뀌는 만큼 4,700세대 가까운 세대가 들어오면서 조금 출퇴근 시간에 진출입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조금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하초 토각구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리감으로 그렇게 멀지 않고요. 한 애들 걸음으로 5, 6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인근중학교 특목고 진학률 보시면요. 대성중학교가 외고 국제고 2명 보냈고요. 나머지 중학교 남중들은 높은 성적 보여주지 못했고요. 대성고가 자립형 사립고다 보니까 자사고로의 진학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여중과 남녀공학 보시면요. 충남여중이 과학고 2명 보냈습니다. 외고 국제고 3명 보냈고요. 여중 중에서는 높은 수준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 호스톤 여중이 외고 국제고 1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태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인데요.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 4명 보냈습니다. 충남여중하고 태평중학교가 이제 이렇게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가본 힐스테이트 선화 더 YG 같은 경우는 내부는 정말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게 높은 현장고였는데요. 이런 높은 수준의 내부 환경이 좀 높은 가격과 입지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이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분양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을까도 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대전 분양 소식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이 상담을 제가 이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상담을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